자, 그록3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일단 벤치마크 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모델을 이겼습니다. 제미나이, 딥식, 클로드, GPT 이것들보다 일단은 수학, 과학, 코딩 면에서 모두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괜히 일론 머스크가 발표 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AI가 출시된다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놀라긴 또 이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건 이제 베이스 모델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추론 모델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AI가 스스로 사고하는 과정이 담긴 그런 모델에서 역시나 지금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가장 핫했던 딥시크 있잖아요. 그 딥시크 점수가 대략 80점 정도였고, 요거 다음에 나온 O3 미니 모델이 87점. 그런데 그록3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미니 리즈닝만 해도 93점까지 올라가고, 그록3 리즈닝 베타 가장 좋은 모델이겠죠. 이건 이제 96점까지 올라갑니다. 일단 우리가 접근 가능한 모델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테스트 타임 컴퓨터라고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약간 하늘색으로 음영 처리가 된 부분 있죠. 요게 이제 컴퓨팅 시간을 더 투입하면 그 아웃풋이 결과가 더 좋아진다, 뭐 그런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컴퓨팅 자원을 충분히 투입했을 때 수학 같은 경우는 예전이랑 비교가 안 되는 점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과학이나 코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우리가 접근 가능한 모델은 전부 다 이겼어요. 자, 그런데 제가 접근 가능한 모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실제로 문제 한 번 푸는데 한화로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오픈 AI의 숨겨진 모델 O3 모델이 있거든요. 요게 대략 수학이 96.7점이니까 이제 그록3 96점보다 살짝 높은 거죠. 그리고 박사급 과학시험도 역시 87.7점으로 그록의 85점보다는 살짝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3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이게 일반에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 가능한 현존 모델에서는 최고 모델이 이제 그록3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챗봇 아레나라는 곳에서도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점수가 꽤나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1400점을 넘어섰는데 거의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자, 이 챗봇 아레나가 뭐냐면요, 똑같은 질문을 하면 모델 A와 모델 B 익명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낫냐, 나는 A 모델이 더 낫다라고 하면 이제 A가 낫다를 눌러주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실사용자들이 평가하기에 가장 답변이 좋은 모델이 바로 이 그록3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짜 대단한 점, 이 X에 보시면 프리미엄 플러스 구독 요금제가 있는데 이게 한 달에 25,000원밖에 안 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구독 요금을 $40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제 일단 한국 요금은 안 올라갔으니까 저는 일단 이걸 연간 결제를 했거든요. 야, 이게 뭐가 싸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니 비슷하거나 성능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오픈 AI의 O1 프로가 $200라니까, 아니 심지어 월 $200인데 야, 이렇게 치면은 이거 훨씬 싼 거 아닌가. 심지어 그록은 검열도 별로 없기 때문에 쓰기도 좀 편하단 말이에요. 와, 저는 이건 무조건 쓸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히 가격적인 면이나 실제 속도에서도 엄청난 메리트가 있었어요. 엄청 빨리 답변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건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제가 이제 자료를 제시를 못 해주겠는데, 나중에 통계가 나오면 또 한 번 더 자료를 가져다 놓을게요. 자, 그럼 그록3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이제 벤치마크 상에서는 O3급, 그러니까 실제로 나온 모델 중에서는 1등이었고요. 베이스 성능도 1등이었습니다. 또 심지어 가격도 쌉니다. 월 25,000원.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검열도 적었어요. 물론 아직까지 뭐 실사용자가 얼마 없다 보니까 이거를 검증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점차 이 그록3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연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프롬프트 밑에 세 가지 모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딥서치가 있고 think가 있고 빅브레인이 있는데, 이제 think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추론 모델 같죠? 여기서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하냐면, 이제 3D 플롯으로 우주선이 화성에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걸 시뮬레이션 해달라, 코딩을 해달라는 프롬프트를 치니까 이제 thinking 모델이 자체 추론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초가 지나면서 대략 2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똑같이 O1 프로로 돌렸을 때는 진짜 5분 넘게 걸렸거든요. 다른 모델에 비해서 약간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패턴 코드를 한번 돌려보는데 이게 다른 모델에서는 아예 불가능했었습니다. XYZ축을 놓고 우주선이 이제 지구로 갔다가 다시 화성으로 오게 되는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걸 시연해서 한 방에, 그것도 114초 만에 완료를 했습니다. 와, 이거는 다른 모델이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는 정도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냥 코딩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 같아요, 이미.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빅브레인이라는 모드가 나오는데, 이름만 들어봐도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내는 것 같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그록3 미니를 모델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엔 그록3 모델로 바꿨습니다. 프롬프트는 파이게임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테트리스와 비주얼드라는 게임을 합쳐줘 라는 그런 프롬프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 이제 think hard,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생각을 해보겠다. 이 빅브레인이 아마 가장 최고 성능의 모델인 것 같아요. 결과감 역시 테트리스를 이제 비주얼드라는 그런 게임에 맞춰서 규칙대로 잘 생성을 해줍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게 뭐가 대단하냐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그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모델에서는 이거 만드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게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록3는 지금 10배 정도 투입을 더했다.
요 10배가 그록2보다 많이 했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xAI의 데이터 센터 이 콜로서스라고 하는 게 멤피스에 있거든요 현재.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121일 만에 10만 개의 H100 GPU를 갖고 건설을 완료시켰단 말이에요. 이것도 엄청나게 빨랐는데 이제 91일 만에 20만 개의 GPU를 넣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20만 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보니까 15만 개의 H100과 5만 개의 H200, 그러니까 성능이 약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데 이걸로 이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제 단일 훈련 클러스터로는 이제 세계에서 1등입니다. 오픈 AI보다도 한 몇 배 정도 더 많은 수량으로 지금 훈련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제 데이터 센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GPU 10만 장에서 20만 장까지 갔는데 100만 장 가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규모가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것 때문에 지금 몇십조 정도 투자를 받았고 실제로 지출도 그만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을 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이제 엔비디아에서 또 xAI 측에 가장 최신 칩인 블랙엘 칩을 가장 빠르게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아마도 2025년 내로 블랙엘 칩으로 구성된 거대한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지금 훈련했던 컴퓨팅 자원보다도 뭐 한 10배 정도 더 큰 그런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곧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요거랑 이제 맞먹는 수준이 될 수도 있겠다. 자, 결국 뭐 딥시크가 나와서 이제 뭐 데이터 센터나 GPU가 필요가 없다니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렸잖아요. 자,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오히려 이제 GPU가 더 필요할 것이다. 왜? 테스트 타임 컴퓨팅에 따라서 계속해서 스케일링의 법칙이 지속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는 GPU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해왔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도 저랑 똑같은 말을 했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 AI 싸움에서 가장 승리자는 엔비디아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여기다가 관련 주식들을 한꺼번에 살 수 있는 ETF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테슬라 자율주행팀과 오픈 AI의 컴퓨터 비전을 이끌었던 안드레이 카파시라는 엄청나게 입지전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AI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분 전부 다 아세요? 자, 이분이 지금 이제 얼리 액세스를 얻어서 한번 후기를 남겨줬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모델이 3개 있잖아요. 딥서치와 띵크, 빅브레인 중에 띵크 모델에 대한 후기를 남겼는데 오픈 AI에서 서비스하는 월 $200 수준의 5원 프로급 추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제 카탄의 개척자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제 이 보드게임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이게 지금까지 가능했던 게 5원 프로밖에 없었고 딥시크 R1이나 제미나이 2.0 플래시 싱킹, 클로드는 모두 다 이걸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다른 최고급 모델들이 실패했던 건 얘도 같이 실패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다음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GPT 논문을 업로드한 다음에 이걸 검색을 하지 말고 이 논문을 직접 읽은 다음 GPT-2를 훈련하는데 걸린 총 훈련 플랍 수를 추정하도록 그런 요청을 넘기니까 텍스트를 문자열로 바꾸고 아스키 코드로 바꾼 다음에 이걸 토크나이즈하고 에포크까지 돌려서 토큰 매개 변수당 얼마의 플랍스를 사용하는지까지 계산을 해야, 그러니까 논문의 내용과 배경 지식을 모두 활용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현재까지 나온 모든 AI 모델은 이걸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띵킹을 사용한 그록3 같은 경우는 이걸 풀었다고 합니다. 이게 심지어 5원 프로도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딥시크 R1과 유사하게 리만 가설을 풀도록 요청했을 때 모델이 실제로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 뭐 당연히 못 풀겠죠. 인간도 못 풀었던 거니까. 근데 이제 5원 프로나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그냥 애초부터 이거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다, 이거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데 일단 이 그록은 푸는 걸 도전이라도 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딥서치도 이용을 해봤다고 하는데 최근에 오픈 AI와 퍼플렉시티에서 내놓은 딥 리서치 기능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올린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웹에서 정보를 찾아내서 애널리스트나 연구원들이 하는 것처럼 약간 연구나 리포트를 내놓는 거거든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환각이 좀 줄어들고 고품질 답변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질문이었냐면 다가오는 애플 출시와 관련하여 어떤 소식이 있냐, 최근 팔란티어 주식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뭐냐, 또 진짜 웃긴 게 있는데 솔로지옥 시즌4 출연진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 자, 여기서 또 K 컨텐츠의 위력을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절찬리에 방영 중이죠. 다른 질문들은 정말 고퀄리티의 아주 장문의 답변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게 솔로지옥4 같은 경우는 환각 증세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거라서 그런가? 자, 여기 보시면 시즌4의 김정수는 여전히 김민설과 데이트 중이라고 했는데 실제 촬영은 여름에 했기 때문에 아마 각자 집에 있겠죠? 뭐 디스패치 마냥 얘가 우리가 못 본 걸 보고 막 실제로 커플이더라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이건 환각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딥서치 기능에 대한 인상은 퍼플렉시티의 딥 리서치와 유사하지만 오픈 AI 거보다는 살짝 모자랐다, 이런 짧은 인상평을 남기고 있습니다.